오늘은 복소수의 두 번째 강의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정 공통수학 1 단원에 해당될 것 같고요. 기존 수학에서는 수학상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E2에서 이제 복소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특히 주의했던 거로 기억하고요. 지금은 켤레 복소수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앞에 적혀있듯이 이제 켤레 복소수 하면서 운동화에 켤레 이런 말을 써놨죠. 우리가 운동화에서 켤레는 되게 익숙한 글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단위를 셀 때 이거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셀 때 켤레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신 운동화도 그렇고 집에 있는 운동화도 그렇지만은 한 켤레를 생각해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켤레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특히 이 복소수 단원에서 켤레를 쓰는 말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의 이 부호를 가지고 켤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켤레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호가 붙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복소수는 실수부, 우리 부장님 할 때 그 부서였죠. 실수부랑 허수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허수부에 해당하는 친구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때 켤레를 얘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일 때 얘네들을 켤레 관계인 두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켤레란 얘기했을 때 어떤 켤레 관계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한테 일단 a 플러스 bi라는 우리 복소수가 있다고 쳐볼까요? 좀 확대시키고 같이 해보죠. 자, 저한테 복소수 z가 있는데요. 이 복수 z는 a 플러스 bi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물론 a, b는 실수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때 실수분은 a고 허수분은 b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얘와 이제 켤레 관계인 복소수를 서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수분은 그대로고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우리 앞에가 플러스 b니까 우리가 켤레 관계일 때는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켤레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켤레요? z라는 복소수의 켤레 관계인 또 다른 복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쓰실 때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입니다. 실수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허수부의 부호가 b에서 마이너스 b로 바뀌었다. 이게 켤레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복소수는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켤레 관계다. 켤레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표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a 플러스 bi를 z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켤레 관계일 때는 z의 켤레 복소수야? 그럼 a 빼기 bi야? 그럼 걔를 알파벳 z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z의 위에 짝대기 하나 얹습니다. 짝대기 하나 얹어가지고 z 짝대기 이렇게 하시는데 읽을 때는 z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z 바라고 합니다. 바는 영어로 막대기죠. 그래서 그 짝대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z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표기할 때는 z 위에 바를 얹으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z가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켤레 관계인 z바는 이제 a 플러스 bi 전체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됐죠? 전체에 붙였을 때 a 플러스 bi의 켤레고요. 그게 z바고 표기는 이제 실수분은 그대로겠지. 그러면 허수분만 반대니까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마이너스 2i라는 친구의 복소수의 켤레를 구한다 그러면 바를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바를 씌우고 나서 결과는 3은 그대로겠지. 실수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가 아니라 허수부의 부호 만드니까 2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순수하게 4i 이렇게 순호수가 있을 때도 실수부가 0이니까 의미 없이 쓰이고요. 마이너스 4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 다음에 순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예제도 드리는데 3i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이런 복소수가 있을 때 켤레를 바를 취해 주시면 3i가 아니라 마이너스 3i로 되고 뒤에는 그대로가 되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i 이런 게 있을 때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2를 켤레를 하시면 실수하시면 안 돼. 이거 3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죠. 여기 무리수인데 실수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는
그대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실수는 켤레를 해도 그대로다. 왜? 허수부에만 영향을 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켤레 좀 더 공부해 보자고. 그래서 우리 켤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켤레의 성질. 켤레의 성질. 좀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일단 설정을 Z를 A 플러스 BI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A, B는 실수 이렇게 한번 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우리가 합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합. 근데 뭐랑 뭐의 합이요? Z라는 복소수랑 그 복소수의 켤레를 합해 볼게. 그 다음 곱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뺄셈도 당연히 할 거고요. 뺄셈 먼저 할까 그러면? 뺄셈 차라고 쓰면 되겠다. 아니야, 뺄셈 맞겠다. 그 다음에 곱셈 곱. 그 다음에 나눗셈도 할게요. 각각 하도록 해볼게요. 자, 뺄셈 Z 마이너스 Z 바, 곱셈 Z 곱하기 Z 바, 나눗셈은 Z분의 Z 바라고 쓸까? 그건 이따가 우리 같이 순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할 게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Z 플러스 Z 바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I에 너의 켤레는 어떻게 생겼더라? A 마이너스 BI였잖아. 둘이 더하면 뭐야? 사라지니까 2A가 되네. 그래서 뭐라 할 거냐면 실수부의 2배가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니까 빼버리면 여기 사라지고 넌 뿔뿔이니까 2BI가 되네. 뭐야? 이거 허수부의 2배가 됐다. 물론 i는 붙여가지고요. 허수부의 2배의 i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켤레를 곱해볼까요? 이거 앞에서 뭔가 본 것 같은데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하고 나니까 합차죠 여러분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i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닌 거에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사실 앞에서 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z분의 z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i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불편하셔야 돼. 뭐가 불편하냐면 분모가 불편해야 돼. 왜 불편해요, 선생님? 분모 i가 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분모를 우리 실수로 바꾸는 실수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켤레를 곱할 거예요. 켤레를 곱할 거다.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했을 때 전체 값이 변함이 없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될 것이고 a 마이너스 bi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bi가 될 것 같다. 요 정도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색칠할 건데 뭐냐면 첫 번째 이거 색칠할 거고 그 다음에 얘 색칠할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뭐가 됐기 때문에 실수가 됐잖아요. 이거 다 실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켤레의 연산에서 합과 곱은 항상 실수가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곱할 때 켤레를 곱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얘가 실수가 되니까 분모에다가 그 복소수의 켤레를 곱하면 분모가 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값을 곱하면 분모 분자에 분수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에다가 켤레를 곱함으로써 분모를 실수, 즉 실수화를 이용했다. 마치 우리가 유무리수에서 유리화했던 것처럼 켤레를 곱하는 상황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수가 됩니다. 이 정도가 E3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E4 i의 순환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i의 순환? 우리가 순환이란 말을 언제 쓰지? 뭐 주기란 말도 또 언제 쓰지? 여기다 좀 추가시킬 건데, 네, 주기라는 말도 쓸 건데, 순환과 주기는 언제 쓸까요? 우리가 막 반복되는, 여러분 다람쥐 생각해 보세요. 다람쥐가 막 쳇바퀴 굴리고 있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막 톨돌돌 돌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발걸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근데 쳇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다람쥐가 열심히 뛰어도 그 자리죠, 사실은. 물론 조금 앞으로 갈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건 어떠세요? 계절. 지금은 되게 추운 겨울인데 우리 앞으로 한 1년만 더 있으면 또 똑같은 계절이 돌아오죠. 물론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오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의 계절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자체를 순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샤인머스켓 같은 마트에서 샤인머스켓 보시면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의 상자에 담겨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격도 써 있지만은 유통기한도 써 있죠 물론. 근데 거기에 막 무농약 마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손에 서로 손잡고 있는 이렇게 요런 모습, 이 삼각형 같은 모습 있죠. 서로 손 잡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재활용 표시죠. 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될 수 있고 다시 또 원래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서 원료 플라스틱 올라서 다시 또 이걸로 만들어지고 이게 순환이죠. 원래 용기가 됐다가 다시 원료가 됐다가 또 다시 용기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자원의 순환 정도 되겠죠. 재활용이고요. 재활용 자체도 뭐겠어요. 다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순환이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i의 순환은 뭐가 있을까? 이제 수학에서 순환은 방금처럼 뭐 1년 이렇게 시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i 특히 얘기할 때는 첫 번째 i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즉 i의 1승 또는 i의 1 그냥 i 그 자체는 i죠,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고요. 자, i를 한번 거듭 제곱했어요. 두 번 거듭 제곱 2승이라 할게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i를 한번 세 번 거듭 제곱해 볼까요? 얼마지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왜냐면 i 세 번은요. i 두 번, 우리 앞에서 했던 i 두 번에 i를 한 번만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 지수 법칙이죠. 그러면 i 제곱을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좋아요. i 4제곱은요. 그럼 너는 i의 세 번에 i를 한 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i 세 번은 마이너스 i고요. 거기에 i를 한 번 더하시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고요.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1이 되네요. 그죠? 그럼 i를 4번 곱했는데 1이 나왔어? 그럼 벌써 두근두근 해야 돼. 왜 두근두근 하냐면 i를 5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i의 4번 이거죠. 이거. 여기에 i 한 번 한 거니까 다시 뭐가 되냐면 어차피 1이잖아. 그러면 다시 i의 1승이 되겠지. 뭐죠? 내가 첫 번째 게 다시 나왔네. 언제? 5번 할 때 첫 번째 게 다시 나왔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뭘까요? 순환의 단계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5번째 다시 i가 등장하고 i 6승은 하나마나 아닐까요? 왜 i 5승이니까 곱하기 i를 하시면 어차피 또 갑자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i 제곱이랑.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i 7도 해보시면 i 6승에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이거 세 번째랑 똑같잖아. 그럼 뭐냐면 다시 5, 6, 7부터 또 반복되는 거지. i 8까지. 얘는 i 7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어서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지. 몇 칸 건너뛸 때마다 4칸 건너뛸 때마다 반복된다. 시간이 4시간 걸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기가 4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4번 건너뛸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i의 1승과 1에서 4 건너뛰면 5죠. i의 5승과 또 i의 9승과 i의 13승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얼마로? 1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로 똑같습니다. 1이 아니라 i로 똑같다는 얘기죠. i 1승, i의 5승, i의 아까 얘기했던 9승, i의 13승이 다 i의 1승으로 똑같다는 얘기겠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1로 똑같은 건 i의 4니까 4의 배수가 다 똑같겠지. i의 4승 1이었고 그거의 4단계니까 i의 8 이렇게 4를 더해가니까 4의 배수겠죠. i의 12승, i의 16승 이렇게 4의 배수의 거듭 제곱이 다 1로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클입니다. 돌아가는 순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순환으로 돌 것 같아요. i의 그 다음에 i의 제곱이죠. 그 다음 i의 세제곱 좀 크게 쓸게요. i의 4제곱 이런 순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어떻게 생겼냐면 i는 그냥 i고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고 1 이런 바퀴로 계속 돌아간다 라는 것이지. 됐나요? 그럼 i랑 똑같은 건 내가 건넜더니까 5개 그 다음에 9개, 그 다음에 13개 똑같고요. i의 제곱 똑같은 건 4칸 건너뛰면 4, 6이죠.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i의 14, 그 다음 너는 i의 7 똑같고요. 그 다음 i의 11, 뭐 이렇게 똑같을 거고, i의 4승은 4의 배수니까 i의 8, 그 다음에 i의 12승, 이런 것들이 다 똑같겠죠. 4개 건너뛸 때마다 또 우리 수학 옛날에 초등학교 배울 때 4로 배웠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 4로 나눴을 때 근데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인 친구들 4에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친구들 즉 뭐냐 4로 나눠 떨어진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주기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i의 주기는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i의 45는 뭐랑 똑같냐면 너는 4가 몇 개까지 들어가니? 했을 때 선생님 4가요. 얘는 주기가 4니까 11개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i의 44네? i가 하나만 더 풀하네? 근데 i의 4는 1이잖아. 1에 11승 곱하기 i? 그럼 어차피 그냥 i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얘기죠. 아무리 복잡해도. 그 다음에 i의 50승 더하기 i의 28승 해볼까요? 그러면 i의 50은 i의 4가 몇 개 들어가니? 4, 7, 4, 12개?
그 다음에 i 2개가 남죠. 그 다음 28은 i 4개가 그냥 7개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1에 10이 있으니까 그냥 i 제곱이 y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건 1이죠. 뭐 0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간단하시게. 그 다음에 조금 뭐 생각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50승은 얼마일까? 이랬을 때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 뭐냐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어차피 50번 곱할 거면 제곱을 미리 한 다음에 나중에 25번을 곱해. 지수법칙 서로 곱하는 거니까 너 먼저 계산하면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25승은 나중에 해주면 되잖아. 안에 거 계산하시면요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완전 제곱 생각하시면 1제곱 i의 제곱 플러스 2i죠. 그 다음에 25승이고요. 마저 계산하시면 사라지네. 마이너스 1이니까 2 사라지면 i의 25승이고요. 너는 i의 4개 몇 개까지 들어가? 6개 들어가고 i 한 번 내. 그러면 1이니까 그냥 i죠. 그러니까 저 복잡해봤던 이 친구가 그냥 i랑 똑같아서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까지가 2포였습니다. 자, 2파이브 뭐가 음수지? 뭐가 음수지? 이제 제목이 이런데요. 한번 같이 뭔 수인지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부분은 아마 오프라인 수업 때는 더 되게 자세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강의로 인터넷에 남길 때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증명도 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복습 또는 이제 뭐 결강을 위한 거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수가 끝납니다. 이거 하시면. 자, 첫 번째 뭐가 음수지?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 일단 의문점을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약속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의문점 이전 약속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라고 약속을 할게요. 이때 물론 a는 양수입니다. 부호가 있으니까 실수죠 무조건.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라고 약속을 할게요. 당연히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1i 아니겠어요? 루트 1i죠. 선생님 그냥 i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i죠. 그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2는요 루트 2i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쓴다고? 루트 씌워주고 5분의 2i 이렇게 써주고 루트 마이너스 25 어떻게 쓴다고? 루트 25의 i다. 근데 루트 25가 풀리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됐죠? 선생님 그러면 숫자 3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3은 루트 9죠 여러분들. 맞아요? 할 게 있나요? 없죠. 그냥 끝이죠.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나한테 이런 걸 준 거야. 3i를 한번 고쳐보래. 그럼 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 마이너스 9다 이런 얘기지.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9가 루트 9i였을 거니까 너 3i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죠. 거꾸로 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44 이런 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또는 마이너스는 앞에 올려있던 건 냅두고 이건 냅두고요. 원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144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i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되겠죠. 근데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야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지. 뭐 요 정도까지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의이자 여러분 외우셔야 될 거고요. 이건 약속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하나 갖고 가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의문점을 들고 싶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곱셈과 이제 나눗셈을 나눌 거예요. 자, 곱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냐 이런 얘기죠. 이거 물음표로 할 거예요. 선생님 뭐죠? 왜 물음표에 항상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a, b는 복소수일 때입니다. 우리가 실수 단원에서 무조건 맞았죠, 여러분들. 그치? 왜 A, B가 항상 양수였을 테니까 우리가 실수일 때, 그죠? 근데 지금 A, B는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음수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항상 맞을까요? 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i의 제곱은 얼마죠? 우리가 i 곱하기 i는 얼마라고 알고 있죠? 마이너스 1인 게 맞죠? 이해되셨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 i는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은 그럼 우리 아까 위에 얘에 의하면요 루트 마이너스를 그냥 합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은 루트 1이잖아요. 그러면 1인데 근데 이거는 i랑 i니까 이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왼쪽에서 뭐지? 틀리다는 거죠. 함부로 합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런 차이 됩니다.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복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합쳐도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얘처럼 1이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달고서 합쳐지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합쳐도 되는 경우랑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경우 뭐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경우는
A가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 마치 얘처럼요.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를 하나 토해내고 나와야 됩니다. 합쳐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나머지 모두 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물론 여기는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0도 포함되죠. 0일 때 부호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 있죠. 얘는 합쳐질 때 그냥 얘네들 합쳐서 제곱이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셔서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쓰셔야겠죠. 왜냐면 얘는 뭐죠? 루트 3i고요. 너 뭐죠? 루트 3i잖아요. 둘이 곱하시면은 루트 3은 두 번 곱하면 3이니까 i의 제곱인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위랑 똑같죠. 이렇게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b분의 루트 a. 그러면 분수 이렇게 나눗셈일 때도 합쳐도 되나요? 아닙니다. 나눗셈일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달고 나오지 않아도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외우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제목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를 그냥 합쳐도 되는 경우가 있고 퉁 합쳐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달고 합쳐도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뉩니다. 자, 마이너스 달고 합쳐도 되는 경우는 이제 B가 음수고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모두 다. 그쵸? 뭐라고요? 아까 곱할 때는 둘 다 음수면 너무 외우기 쉬웠잖아. 근데 얘는 분모만 음수일 때 이렇게 하시면 돼. 분모만 음수일 때. 물론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분자는 0이 되니까. 분모만 음수일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시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4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달고 합쳐줘야겠죠. 마 3분의 4 이렇게 합쳐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4 이런 애는 분모만 음수가 아니니까 분모 양수잖아요. 뭔 상관이야. 그냥 합쳐버렸죠. 이렇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합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이제 헷갈려요. 나중에 보시면 분자가 음수인지 분모가 음수인지 헷갈리시는데 그럴 때는 외치시면 돼요. 뭐라고요? 대체 뭐가 음수였지? 대체 뭐가 음수였지? 여러분 스스로 그냥 뭐가 음수였지? 분자가 음수였나? 분모가 음수였나? 뭐가 음수였지? 하는 순간 뭐가 음수였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음수였지? 그래? 뭐가 음수지? 뭐겠어요? 분모예요. 분모가 음수지 이렇게 대답을 그냥 질문 속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만 음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예제는 이제 적당히 해보시면 되겠고 연습 유제로 과제 드린 걸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건 없고 복소수는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마저 이 공간에 채워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